이번 시간에는 공공외교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의 종류와 분류, 이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공공외교, 미국 중심으로 21세기 들어서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이 세계적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공공외교라는 것을 외교에 있어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 당시에 거세게 번지고 있는 한류, 소위 Korean Wave, Korean Culture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한국의 역량 강화, 한국의 이미지에 높이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공공외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 외교부는 공공외교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외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사람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럼 어떻게 얻는가? 첫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 그것을 통한 감동,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또 한국에 대한 지식, 참 잘못된 것이 많다. 정보, 그것을 바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식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정책, 한국의 북한 정책이라든지 한국의 인권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외교 정책을 포함해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킴으로써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 정부에 대한 영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영국 국민들이 한국의 정책을 좀 이해하면 훨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이 3가지가 기본적인 공공외교의 틀로서 한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여와 봉사로 좋은 친구 관계를 맺자는 기여 공공외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의 산하에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코이카라고 하죠. 코이카를 통해서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이 4가지를 한국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 공공외교가 풍부한 우리의 문화자산,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격, 하나의 등급이죠. 이것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것이 이제 문화 공공외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공공외교, 한국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이해를 확산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정책 공공외교는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 전략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 이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좀 알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죠. 일본 편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는 또 공공외교가 처음 들어온 개념이다 보니까 공공외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추진체계, 그리고 공공외교의 인프라,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KF라고,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우리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공공외교를 전혀 모릅니다. 왜? 새로운 개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2018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먼저 문화공공외교.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한국의 외교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공외교는 우리가 선진 문화국가로서 매력을 확산시키자.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호감도를 증진시키자. 그리고 쌍방향,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문화교류를 해서 소통을 강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령 한식,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류, 한국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예를 들자면 중앙아시아의 설날, 이 설날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의 공공외교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이해되고 중앙아시아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한국 정부가 참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교 기념으로 가령 한 이스라엘 60주년 기념 이러한 기념으로 해서 다양한 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문화원들, 대사관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같은, 가령 태권도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수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해서 공헌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식공공외교가 있습니다. 이 지식공공외교는 한국의 역사, 전통, 발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근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한국학 하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거기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팝그룹이라든지 이런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데 막상 한국에 대한 건 잘 모르는 거죠. 아예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한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동해.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해, 전 세계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동해와 일본해로 표기되든지 혹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라는 표현으로 중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또 위안부 문제.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성착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집단적으로 동원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어긋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점차 강조함으로써 한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들, 가치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얘기,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그러한 공공외교 활동들이 지금까지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는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제대로 잡는 그러한 것이고 결국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지식 공공외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심화되면은 한국을 공부하는 한국학을 좀 더 지원해서 이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한국을 깊숙하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겠죠. 친한 인사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식 공공외교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책 공공외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 평화 정책, 북한 핵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기 위한 거죠. 가령 미국의 소위 어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친환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가령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정책 공공외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한국 정부가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도 열지만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혹은 기념비도 만들어서 그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국의 용사들과 후손들은 한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책 공공외교의 한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내에 한인 정치인들이 하원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것은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 이것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재미동포들 스스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공공외교를 통해서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외교는 그 앞에 뭘 붙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는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또는 재외동포 공공외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다양한 용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통해서 공공외교는 원래 의미대로 네트워크를 통한 저변이 확대되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들의 공공외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활동들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일이고 민간 차원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외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외교의 종류와 분류는 확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